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포제 이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포자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천연물의 포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살려서 포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7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가 그 저장학을 배우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 보존기간 연장, 뭐 세정이나 보존기간 연장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보다 또 다른 목적은 약물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제거해주고, 또 약물 작용 부위의 변화 및 정대, 이 포제를 통해서, 그리고 치료 효과의 정대, 그리고 약성 변화와 완화, 그리고 조제, 제제의 간편화, 그리고 복용의 편리, 뭐 이런 7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포자법 중에서 이 청첩법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청첩법을 하고 있는 청첩법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 자법이 있습니다. 자법. 자는 구울 자자입니다. 구울 자자. 굽는 방법. 자, 액체 보료와 함께 볶아 보료가 약물 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액체 보료는 뭐 우리가 식초가 있을 수가 있고, 혹시 뭐가 있죠? 소금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같이 볶아가지고, 혹은 술 뭐 이런 것들 볶아가지고 이 보조 재료가 약물 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법과 보료초법은 방법이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이 2가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보료초법은 온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시간이 짧으나, 이 자법, 이 굽는 법은 비교적 온도가 낮은 반면 시간이 약간 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첨가하는 보조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자법은 주자법, 그러니까 술과 같이 볶는 거, 초자법, 이 식초와 같이 볶는 거, 염자법, 소금물과 같이 이렇게 볶는 법, 강자법은 그 생강즙을 넣고 하는 거, 밀자법은 꿀, 그리고 유자법은 이 기름을 넣고 볶는 방법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법에서 갑자기 기미론에서 이 매운맛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 매운맛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법에서 이 알코올을, 그러니까 그 주정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술과 같이 이 볶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주정과 같이 볶는 법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매운맛을 보면, 매운맛의 특징은 뭐냐면은 발산, 그리고 이 한자로 돼 있죠. 위에서, 그러니까 매운맛은 이 오행에서 금과 같이 대응이 되고, 그리고 오장에서 폐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운맛은 발산, 그러니까 발산시켜주고, 땀을 나게 해주거나 발산시켜주고, 그리고 행기, 행혈, 기를 잘 돌려주고, 또 혈액순환을 잘 좋게 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 생강을 예를 들었는데, 생강차를 이렇게 먹으면 이 발산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강차를 마시면 땀이 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초기감 같은 것들에 이 생강차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운맛을 발산시켜주고, 또 위로 올라가는 맛, 기운을 잘 돌게 해주는 맛, 그 혈액을 잘 돌게 해주는 맛,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사용해서 이 주자법이라고 합니다. 술주자에다가 어, 구울자자 해가지고 이렇게 술과 넣고 이렇게 그 약과, 그러니까 천연물과 술과 같이 넣고 같이 볶아 보이는 방법. 자, 술은 감신 대열입니다. 그러니까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그 열이 많죠. 그래서 술은 감신 대열하고 향취의 방향이 있어서, 그 술 향기가 있어서 능성 능산하고, 이 능성은 뭐냐면 가능할 능자,
능성은 뭐냐면 오들성자, 능 위로 올라오고 능 흩어뜨리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순환을 빨리 시켜준다는 겁니다. 하고 약의 기운을 잘 행하게 하고 잘 돌게 하고, 또 활혈통락, 혈액순환도 좋게 한다. 혈액순환도 좋게 한다. 그러므로 이 주자법은 활혈산어, 활혈은 뭐냐면은 피를 잘 돌게 해주고 어혈을 흩어뜨리는 작용.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겁니다. 활혈산어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된 사람들한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떤 곳에 순환이 안 돼서 통증이 있거나, 혹은 손발이 저리거나, 혹은 뭐, 어, 어, 이런 증상들, 일단 통증이 심한 증상들, 이런 증상에 활혈 산화 작용을 적용을 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거풍 통락, 거풍은 뭐냐면 바람풍, 제거할 것자에다가 바람풍입니다. 바람을 제거해서 낙맥을 잘 통하게 한다. 이것도 소통을 잘 시켜주는 건데, 그러니까 바람을 제거해서 몸에 소통을 잘 시켜주는 약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풍 통락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환자들, 중풍 환자들, 관절염 환자들한테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경락이 잘 통하지 못해가지고 손발을 폈다 접었다가 잘 못하는 증상들, 이런 질환에 많이 쓰는 것들이 거풍통락입니다. 의 약물에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이나 혹은 기운을 잘 돌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는 그런 쪽에 이 주자법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자들 하는 약물로는 황련, 그리고 대황, 그리고 오초사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오초라는 거는 이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지는 뭐냐면은 뽕나무 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청궁, 그리고 백작은 뭐냐면 백작약을 이야기합니다. 백작약. 그리고 속단, 당귀, 우슬, 위영선.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이게 혈액순환제, 활혈제, 혈액순환제들이 보통 이 주자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놈을 같이 술과 같이 이 주자법을 쓰면 혈액순환이 훨씬 더 순환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의 약효보다 좀 더 약효가 좀 더 정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자법이라는 것은 이 술은 이 감신, 대열하고 향취의 방향에 있어서 능성능산하고 또 약의 기운을 잘 행하게 하고 또 활혈통락한다. 그러므로 주자법은 활혈산화, 거풍통락의 약물에 많이 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술이라는 이 천연물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소재냐면은, 자, 우술을 보시면 소우자에다가 무릎설자입니다. 무릎. 그러니까 소의 무릎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릎이 될 수가 있겠죠. 몸에 그 큰 몸을 그 지탱하는 이 무릎 관절이 굉장히 소의 생존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이 우슬이라는 천연물을 복용을 하면 이런 하체, 허리나 이 무릎 관절, 그리고 이 발목 관절에 뛰어난 이쪽 통증이나 관절염에 굉장히 그 뛰어난 치유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우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은 아래쪽 관절통이나 통증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각종 통증에 효과가 뛰어난 게 바로 우슬이라는 천연물입니다. 자, 이 우슬에 대해서 이게 그 주초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슬을 보면 우슬은 이 비등과 회우슬, 이거 쇠무릎 및 천우슬의 뿌리를 우리가 우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약성은 약의 성질은 쓴맛을 가지고 있고, 쓴맛은 또 내어주는 작용이 있다고 혹시 내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맛을 가지고 있고 성질은 평합니다. 귀경은 간과 신장경에 약효를 발휘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보시면 활혈거, 그러니까 활혈거라는 게 뭐예요? 활혈이라는 게 피를 활발하게 한다. 라는 게 뭐냐면 행혈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어는 뭐냐면 제거할 거자에다가 어혈로 짭니다. 어혈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준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활혈 거약에, 그러니까 얘는 우슬은
처음부터 혈액순환제였습니다. 혈액순환제 우슬인데 특히 아래쪽 혈액이 순환을 잘 시켜줘서 그러니까 아래쪽 허리나 무릎, 발목 쪽에 통증이나 혹은 밑에 쪽 통증에 풀어주는 작용이 뛰어난 게 바로 우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능이 뭐냐면은 보관신 강건골입니다. 그러니까 간과 신장을 보호해줘서 강할 강자, 근육 근자, 뼈골자입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은 근육,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은 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관신 강근골. 그러니까 이게 우술은 이 간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또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세 번째 이 우술이 좋은 또 장점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뇨통림입니다. 이뇨는 이뇨작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뇨작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림 통할 통자에다가 임질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질은 우리가 이 현대에서 우리가 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병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양의학에서 한의학에서 이 임자는 성병을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성병을 포함한 비뇨기계의 질환을 다 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뇨를 시켜서 이 비뇨기계 방광이나 신장의 질환, 그러니까 소변에 건강하게 나오지 않는 모든 질환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고 통림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잘 나오게 함으로써 이 비뇨기계의 질환을 치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효능이 인혈, 인화, 하행입니다. 인은 당길 인자입니다. 당길. 그러니까 인혈이라 하면 피를 당기고 인화라면 열을 당겨서 하행, 아래 하자, 갈행자입니다. 그러니까 혈액과 열을 당겨서 어디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우술의 약효를 밑으로 내려가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밑에 쪽 허리와 허리 이하 부분에 어떤 통증이나 있는데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타를 보시면 이 식물의 줄기에 마디가 있는 것이 이 소의 무릎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 제주산 우슬로 실시한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슬 중에서 우리가 제주산 우슬 가장 좋은 우슬이라고 하는 이 쇠무릎을 이 제주산 이 쇠무릎은 특히 우리가 심혈관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좋은데 이 제주산 우슬을 하니까 뇌혈관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 이외에 이 건망증이나 혹은 기억력 상승, 심지어는 치매 같은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내에서 이 제주산이 가장 우수는 우수하고 특히 뇌 기능 개선 효과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제주산 우슬. 그러니까 우슬은 간신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간과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근육과 골격을 강하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근육과 골격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근육이 지금 어떤 영양 성분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쉽게 잘 저리겠죠. 쥐가 잘 나겠죠. 쥐가 잘 나거나 혹은 밤에 잘 때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그 환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진단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근육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한방에서는 이 손톱과 발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손톱, 그러니까 근의 여분 여자 할 때 근의 여가 우리가 근육 그러니까 손톱 발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손톱이 이렇게 폐해지고 줄이 가 있고 잘 부서지고 잘 깨지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간장의 기능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다. 혹은 간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 근육입니다.
그럼으로써 근육도 이게 크게 건강하지는 못하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뼈인데 그럼 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남들하고 부딪혔는데 쉽게 뼈가 골절이 된다 뭐 이렇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장이 튼튼한지 혹은 뼈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그 뼈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근육에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손톱, 발톱이라고 하면 뼈가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이빨이라고 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아. 그래서 이 치아가 보면 치아가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치아가 굉장히 얇다든지 치아가 잘 부서진다든지 하면 이 사람의 뼈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신장도 기능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신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당연히 근육과 골격은 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혈액 순환이 개선이 되고 이 우슬은 그리고 통경은 뭐냐면 이 경락 경자를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월경 경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경 작용이라는 것은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리통, 월경에 잘 통하게 한다는 것은 생리통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이뇨 작용을 함으로 요통, 척추 디스크 요통이나 이 관절염 그리고 밑에 쪽에 혈액과 열을 내어주니까 하지가 차가운 사람들,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지 무력증, 아래쪽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던 통경작용으로 인해서 월경통, 생리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월경폐색 혹은 생리폐색입니다. 그러니까 가임기의 여성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산후어혈복통. 산후어혈복통은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임산부가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이 오로를 다 나오질 못해가지고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 복통. 이나 어디 아픈 거 그리고 진가는 어떤 각종 피부나 이런 것들이 몽우리가 지거나 우리 몸속에 저기 지방이나 이런 것들로 뭉쳐져 있는 것들 우리가 총진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 그리고 당뇨 그리고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 그리고 타박상이라는 게 뭐니까 타박상은 멍이 든다는 거죠. 이 멍이 든다는 것은 피하지방 출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혈이 생기는 것들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멍을 빨리 없애주겠죠. 그리고 종기 그리고 악창, 종기나 악창이라는 건 뭐냐면 부스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기나 악창은 다 피부병에 다 유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내한테 수업 그때 배웠을 때 이 많은 피부병들에 대한 이 증상들이 그러니까 초기 피부병의 증상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는 열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없거나 혈액순환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피부병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들은 이는 종기나 악창에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는 내어가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우슬을 주제를 합니다. 이게 술에 담그거나 혹은 술에다가 볶습니다. 볶으면 그러니까 술을 먹이면 그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그 감신 대열한 작용이 술이라고 했죠. 주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술에 스며들어서 볶으면 활혈거어 작용, 원래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작용을 정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작용을 정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우술은 뭐예요? 우술은 아래쪽에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특히 아래쪽에 있는 관절염이나 관절통에 효과가 있는데 상지는 뭐냐면 팔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는 다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상지 쪽에 이게 병도 치유한다. 그러니까 상지 쪽에 있는 관절염도 치유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어깨 결림이나 혹은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엘보 같은 거 있죠. 뭐 골프 선수들 생기는 뭐 테니스 선수들 이 팔꿈치가 아픈 증상들 뭐 이런 것들도 병도 이제 치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치료에 적응되는 그 위치가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대가 변화가 그러니까 이 효능의 변화가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저기 포제의 목적 중에 하나 이 그러니까 작용 부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마황이라는 천연물 마황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럼 예를 하나 들면 그 그 도라지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밀자를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에 버무려 가지고 도라지를 꿀에 버무려 가지고 살짝 이렇게 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라지는 뭐냐면은 기침이나 천식에 효과가 있는 천연분인데 이렇게 살짝 볶으면 뭐냐면 오래된 기침, 그러니까 폐를 촉촉하게 윤택하게 그러니까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능이 훨씬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기침에 상당히 뛰어난 약효를 발휘하는 게 바로 그것도 그런 포자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얘의 그 효능을 한 가지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이는 포자라는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 정제를 시키거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거를 또 그 여러분들 전공에 이쪽으로 하면 꼭 응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